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늘 한빛원전을 현장 시찰하고 원전의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합니다. 오늘 한빛원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품 납품 비리와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대 교수 가운데 징계를 받은 교수가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29개 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서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관람객 몰이에는 성공했지만 사후 활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광주 새 야구장이 설치될 상징 조형물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야구장이 맞지 않는 조형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영국 기자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 설치될 예정인 상징 조형물입니다. 글러브와 공을 본뜬 것으로 화강석과 청동을 사용해 최대 5m 높이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의 단합을 상징하는 공 모양의 조형물이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여서 무섭게 생겼다, 끔찍하다, 흉물스럽다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나 호랑이 동상이 상징물로 더 맞지 않냐는 겁니다. 우승을 여러 번 한 최고 마년 팀의 전통이 있고 그래서 타이거즈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호랑이 모양의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야구장 조형물이 일본 게임 업체에서 제작한 몬스터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형물 심사위원단은 조형물이 야구장 이미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표절이나 작품 선정에 하자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일자 조형물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형물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술가의 작품을 임의대로 손댈 수도 없어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빛 원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영광에서 진행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늘 영광에서 한빛 원전을 현장 시찰하고 원전의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품 납품 비리와 최근 논란이 된 2호기의 부실 정비 의혹, 그리고 잦은 고장 등과 관련해 한빛 원전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올 들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징수인력을 500명 늘렸지만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은 3조 1,3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4,500억 원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등산 원효사로 통하는 도로가 주말마다 불법 주차로 몸살입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바뀌면서 부쩍 심해졌는데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등산 원효사직으로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양쪽에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좁아진 도로에서 차량들이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물론 우리는 대형차이기 때문에 양쪽을 교역할 때 양쪽 주차해 놓으니까 올라오다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올라올 때도. 구분길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왕복 2차선인 도로 양쪽에 이렇게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서 사람들이 수신호를 해주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이 힘든 정도입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승강이도 다반사입니다. 차량을 좀 벌칙을 해야지. 차가 먼저 보내려고. 그러니까 좀 살짝 피해주라고. 이 같은 상황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부터 부쩍 심해졌습니다. 도로 관리의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차 관리를 해왔던 광주시는 국립공원 구역 아니라며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방도의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며
협조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일 처음에 시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도 아니라니까 다시 또 전화하니까는 북구청으로 연락을 또 해주더라고요. 하니까는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다. 공단과 자치단체가 내탁 공방을 하는 사이 무등산 도로의 불법 주차는 날로 심해지는데 단풍철과 정상 개방이 예고된 상황.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위험과 불편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4회 무등산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오는 26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북구 각화중학교에서 금곡동 배제마을까지 걷는 당일 구간과 각화중학교에서 동구 선교동 정자까지 걷는 1박 2일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부대 행사로 통기타와 하모니카, 색소폰 연주 등이 무돌길 구간에서 진행되며 1박 2일 참가자는 화순 OK 목장 야영지에서 숙박을 합니다. 국립대 교수 가운데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수의 숫자가 전남대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음주운전이나 횡령,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대 교수는 39명으로 전국 29개 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립대 교수 50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절반 이상이 견책 처분을 받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불성실 신고했다 적발된 여행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물품을 불성실하게 신고했다 적발된 건수는 4만 6천여 건으로 지난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가산세 부과액은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면세품 구매 한도가 20년 가까이 400달러에 묶여 있어 비현실적이라며 면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재개장됐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관람객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재개장 기간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168만 명이 찾아 일단 운영을 연장했는데 사후 활용은 여전히 고민해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흉물로 변해가던 여수엑스포장이 재개장된 건 지난 4월. 폐막 7개월여 만에 재개장되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재개장은 기대 이상의 관람객 몰이로 이어졌습니다. 재개장 기간 누적 관람객은 168만 명. 당초 정원박람회 폐막과 함께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엑스포장은 재개장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재개장 연장이 결정됐지만 사후 활용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개발도상국의 해양 문제 해결을 약속한 1,000억 원 규모의 여수 프로젝트. 논란의 정점 가운데 하나인 3,800억 원의 정부 선투자금 투자 여부. 2차 민간 매각에 실패한 엑스포 시설물의 매각 방식 변화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이제는 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방법 여하를 떠나서 정부가 박람회장에 관한 분명한 입장들을 발표해 줘야만 기업도 또는 지역도 그것을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민간 매각 실패, 연간 유지 관리 비용 214억 원. 엑스포장의 내년 상반기 3차 매각 공모에 앞서 이제는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쌀 농사가 풍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쌀 예상 수확량이 83만 5천 톤으로 지난해 70만 톤보다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쌀값도 지난 2년간 흉년으로 쌀 재고량이 많지 않아 80kg 한 가마당 17만 5천 원 이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5%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지역 미국 종합처리장이 나락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 가격 현실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진보의정 이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 가격을 23만 원으로 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는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가격을 2005년 이후 8년간 17만 원가량으로 유지하다 올해 4천 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이 1차 사고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2,000여 건에 사망자는 1,400여 명이었고 치사율은 11.9%였습니다. 특히 2차 사고는 408건의 사망자가 246명으로 치사율이 60.3%에 달해 1차 사고에 비해 5배나 높았습니다. 오 의원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견인 서비스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주문했습니다. 거액의 국유지 환수 보상금을 가로챈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아 아버지와 함께 복역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송환된 캐나다 교포 6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70년대 함께 모의해 국유지 환수 보상금 19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기술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 건조 물량도 최대 30% 늘려 배정하고 납품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현대사모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는 60여 곳. 최근 5년 동안 조선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협력사의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준 높은 기술 인력이 없다는 것은 조선시황 회복기에 조선 협력업체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지금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이 타것으로 이주한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빠른 시간에 데려와야 돼요. 우리가 그게 좀 걱정입니다. 현대사모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설명회를 갖고 인력과 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침체기에 수주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수선 4척의 성공적인 건조가 내년 경영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업체는 물론 2차 협력업체에도 인력 채용과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물량도 지금보다 최대 30% 더 배정하고 납품 대금은 전액 현금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저희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도 하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올해 말 수주 예상액이 60억 달러, 확보된 일감은 24개월분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조 5천억 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매출액이 내년에는 4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2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 사업이 자금난 때문에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부동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썬카운티 이사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법인 청산을 의결했으며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법인 청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부동지구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 지 6년여 만에 개발 계획이 전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지구는 당초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6천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와 승마클럽, 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 동안 20건에 이르는 사고로 74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구산업단지공단이 민주당 전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된 지 36년이 넘는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최근 5년간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정 의원은 산업단지 제 73%는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다며 대대적인 안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인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생겼습니다. 배려나 따뜻함을 찾아보기 힘든 공간이었던 탓인지 장애인들이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영구 임대 아파트.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상가마저 비어가는 이 아파트엔 5집 건너 한 집꼴로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만 250세대. 하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그 땡볕 아래 주차장에서 군데군데 모여서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하에 그렇게 시작된 생각을 모아 빈 상가를 빌리고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끌어모은 끝에 장애인을 위한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북카페 들,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모여 무료로 책도 읽고 다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평생을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동안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복지 공간이 생긴 장애인들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마음에 친객층이 참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 다 같이 어울려서 내 자식 갖고 내 친척까지 이렇게 모두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책도 보고 차도 한 잔씩 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단체나 시민에게 기부받은 책이 약 500여 권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을 기증받아 서가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만들어가는 곳이었으면 해요. 아직 책도 많이 좀 부족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여가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애인 북카페 들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문학상 공모에 나서는 등 장애인들의 공부방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장일 의원은 전남에는 390여 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 아동센터가 있지만 해남과 영암 등 4개 시군을 뺀 나머지 지역은 아예 급식비 지원이 없다며 다른 시도 수준인 3,000원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5.18 민주평화광장과 전입빌딩 등 9도심을 무대로 열립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국내외 작가 70명이 참여해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